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제목에서도 봤다시피 내가 이거 제목을 뭘로 정할까 아직 고민 안 해봤는데 뭐 비슷한 제목이겠죠. 철학관을 오픈을 하려는 그대들에게 철학관을 오픈을 하시렵니까? 기타 등등 뭔 제목이 달려가 모르겠지만 비슷한 제목이 달릴 것 같아요.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명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자료가 없었거든요.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때 자료라고 해봐야 사주정설 정도. 그리고 이제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쓸만한 책은 그때가 더 많았어요. 쓸만한 책. 그게 쓸만한 책인가 그건 잘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이제 명문당이라는 곳에서 역학 전문 출판사였는데 노란색 표본에 지금도 좀 있을 겁니다. 두꺼운 하드 표지로 해가지고 아주 어렵고 보기 싫은 책들을 많이 냈었죠. 그 중에 괜찮은 책들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아주 다양한 역학 도서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는 매년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역학 도서의 전성기라고 해도 될 만큼 30년 전이죠. 서점을 가면은 큰 코너 하나를 차지할 만큼 정말로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죠. 가봐야 조그만 코너 하나 차지하고 있고 양이 줄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서점의 정책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서점 갈 일은 없겠지만은 저는 점쟁이를 하게 된 게 그냥 어쩌다 보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점쟁이 할 생각이 절대 없었어요. 저는 절대 없었던 건 아니고 인생을 별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굳이 이걸 해야 돼? 돈을 꼭 벌어야 돼? 이런 개념이 원래 없었으니까 그냥 때 되면 하는 거죠. 꾸준하 보기 점쟁이가 돼 있어 점쟁이가. 세월이 30년이니까 별의별 걸 다 봤겠죠. 30년 정도면 우리나라의 명리학계 역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섭렵한 정도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여기도 기라성 같은 분들 많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실력이 대빵 좋으신 분들, 어마어마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큰 유명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철학관을 어떻게 차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가 선수가 감독까지 잘하는 법은 없어요. 점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처럼 또 설명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각 파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다 더군다나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터부시했죠. 대단한 인연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약간 신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터부시하는 게 많았죠. 이런 걸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혀를 껄껄 찰 정도로 인식이 안 좋았죠. 근데 지금은 그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지금은 저한테 오는 손님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노후를 철학관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러는 이유는 있죠. 일단은 나이가 들면 살 수 있는 일의 폭이 대단히 좁아요.
관문이 좁죠.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특별히 힘을 쓰거나 노동력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입만 살아있으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뭐 허가도 필요 없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필요도 없고 뭐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뭐 할 데 없으면 자기 집에서 펼쳐놓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많이들 배우죠. 그래서 대중화되는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주를 보는 층이 예전엔 노인네들이 봤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 사주에 대한 인식이 저변 확대가 잘 되어서 오히려 점점 더 젊은 쪽으로 층이 낮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게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 일종의 마치 교양처럼 사람들한테 인식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코 멍청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똑똑해요. 멍청한 사람들조차도 똑똑한 사람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철학관을 내시려는 분, 그리고 이제 오픈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정말로 얼렁뚱땅한 사람이라서 사실 이런 말할 자격은 없는데 뭐 그래도 이쪽 계통에 대해서 뭐 저만큼 그래도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이거 꼭 공복처럼 보이는데 공복이 아니라 공부입니다. 얼마나 공부. 보통 얼마나 공부를 해야 개업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공부를 해야 개업을 하나요? 제일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도 선생님 강의 얼마나 들어야 눈에 들어오나요? 맨날 물어봐요. 뭐 그건 답이 없죠. 뭐 똑똑한 사람은 6개월 안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6년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그냥 1년 정도 들으면은 뭐 대충 알아들으실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답은 아니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요리를 어느 정도 해야 식당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용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뭐 3개월을 배우든 한 달을 배우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당사주책을 가지고 와서 읽든 뭐 비법 조각이라고 해서 비법을 배워서 한 달 만에 오픈을 하든 그거는 자기 역량이에요. 10년을 공부해도 오픈을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거는 공부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의 문제고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문제죠. 이거 역시도 자기 팔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팔자에. 엉성하게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은 엉성하게 해서 나가고, 완벽을 지향하는 사람은 계속 차일피일 무리다가 세월만 보내는 거고, 뭐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뭐 적당히 한 1, 2년 공부해서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실상 기준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굳이 기준을 정한다라면은
지금 이 시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기존의 철학관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물론 뭐 저도 듣는 소문이죠. 많이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많이 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로드샵이라 그러죠. 이게 한 십몇 년 전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유행했던 로드샵, 길거리에서 이제 사주 봐주거나 이벤트라고도 하죠. 뭐 백화점이나 뭐 CGV 같은 곳에서 저도 한번 뛰어봤어요. 거기서 한 번이 아니지 여러 번 뛰어봤지. 집에서 떼거리 먹을 거리 없으면 어떻게 나가서 그걸 돈 벌어야지. 제 예전에 저기 그 인천의 애경백화점에서 한 6개월 한 적 있어요. 6개월 했나? 뭐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가서 이야기, 먹고 살궁리 해야죠. 그쪽 수준보다 그 철학관의 실력이라는 게 딱히 높지 않으니까 경쟁력 상실이 첫 번째 이유죠.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요즘 로드샵 같은 경우도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쪽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실력들이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살아남았겠죠. 만만하고 만만하지 않은 거의 실력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실력을 가늠한다는 자체가 좀 제가 보니 웃기는 많이 같고 그래서 뭐 해야 돼? 공부 기간 요즘 손님을 상대하고 손님을 만족시키는 거는 만만치는 않아요. 뭐 저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미안함을 느끼죠. 내가 이 정도까지밖에 못 해주나, 나는 이 정도가 한계인가라는 생각도 항상 많이 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나는 최고야, 나는 만족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없죠. 있다라면은 그건 자만이죠. 자만이죠. 공부 기간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일단 3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내가 실력이라는 것을 갖춘 점쟁이로서 철학관을 오픈할 생각이 있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내 기준이죠. 철학관이 무슨 대단 도덕군자들이 사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빨리 손님 받아서 돈 빨리 벌고 싶어. 그럼 3개월 만에 나가는 거, 6개월 나가는 거죠. 그걸 뭘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배워서 나가서 거기 가서 감정을 받는 손님도 지팔자니까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준은 없어요. 그러면 3년 정도 공부해서 철학관을 차리면은 그러면 온전히 제대로 상담을 하고 손님들에게 만족스러운 상담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30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타고나는 게 90%예요. 타고나는 게 90%예요. 노력이라는 걸로 커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노력을 커버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말하는 거는 양심적 잣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잣대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실력과 능력을 항상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손님들한테도 그러고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실력은 누구나 키울 수 있으나 능력을 키울 수는 없다. 실력은 열심히 하고 시간 보내고 하면 키울 수 있다.
그렇지만 능력을 키울 수는 없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 선천적인 자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실력 속에도 선천적인 차질은 들어가죠. 사주를 정말 잘 본다고 해서 손님이 꼭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사주를 정말로 잘 본다고 해서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요구하는 거를 정확히 잘 봐야 손님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장사꾼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결국은 이 세상은 영업과 정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점쟁이조차도 영업을 못하거나 정치를 못하면 손님이 오지를 않아요.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손님이 올 것 같아요? 올 수는 있죠. 근데 결국은 그래봐야 푼돈 이상은 못 봅니다. 자기 생활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무리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정직하고 열심히 실력을 빵빵히 키워서 했는데 대박이 났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실력가입니다. 그래서 공부기간이 얼마입니다 라고 특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특정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뭐 얼마나 공부해도 6개월만 하면 돼, 1년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그 정도 실력은 만들어주지. 구랍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유독 이상하게 사주에서만 자꾸 그런 게 있어요. 사주에서만.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 뭐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반 이런 거 쫙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전문가반 나오면은 전문가 돼요? 전문가반을 나와도 초급입니다. 전문가반이 전문가반이 아니야. 우리가 대학 학부 4학년을 나와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대학교 4학년, 저는 영어영문학과 나왔거든요. 거기서 환경공학을 공부하든 영어 영문을 공부하든 4년 동안 나와서 아는 게 뭐가 있나요? 별거 없어요. 사회에 나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간단하고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여기 코스가 뭐 1년 코스래, 고급반 코스래, 그럼 나 점쟁이 될 수 있어. 누차 말하지만 점쟁이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공부의 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기로 되는 거고 능력으로 되는 거고 수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필요합니다. 왜? 이제는 사주를 보는 손님들의 눈높이가 만만치 않아요. 예전처럼 어설픈 실력으로 후린다고 해서 손님이 오냐오냐 하고 수긍하고 다시 찾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그 통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손님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이거는 또 긍긍목인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화들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수화의 관점과 금목의 관점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화는 뭐 몇 개월 안 해도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금목은 절차를 따져가면서 가는 겁니다. 힘든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냐, 제 기준은 3년인데 그거는 제 기준일 뿐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손님을 봤는데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공부를 했다라는 횟수 개념이에요. 공부의 질이나 양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6개월을 해도 3년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3년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이상도 있겠지만은 제가 너무 냉소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객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3년 했으니까 너는 충분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3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가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 3년도 어떻게 배우냐, 누구한테 가서 배우냐, 어떻게 공부하냐, 무엇을 공부하냐에 따라 틀려요. 3년을 해도 어설픈 데 가서 3년 하면은 그건 참 답이 없죠. 허송세를 보내는 거니까. 제가 가르치는 기준에 3년이라는 뜻이에요. 심리적인 3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한 자칭 세월 도사님들 많습니다. 세월은 실력과 아무 무관합니다. 제가 3년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 나 10년 했어, 20년 했어, 30년 했어 이런 사람 많거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월 오래된 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이 먹었다고 그 사람이 뭐 30년 동안 뭐 명예 공부만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3년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은 3년을 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랐으면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이후에 경험치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거기에 3년 했으면 거기에서 조금 더 갈고 닦아지고 더 세련되고 조금 더 확장되는 거지 뭐 대단한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3년이 지났는데도 내 것을 못 만들었다. 30년 지나도 못 만듭니다. 3년을 지났는데 내 것을 만들어서 일취월장했다. 그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30년, 50년 했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그런 거 강조할수록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는 30년 됐습니다. 3년 동안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죠. 난 놀고 먹었다고. 30년 된 게 명리 시작한 지 30년 됐습니다. 공부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30년 그럼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냐, 뭐 독학을 해도 되냐, 뭐 이런 걸 하죠. 요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들 많이들 하십니다. 어디서 공부를 하냐, 그것도 참 답이 없죠. 뭐 언젠가 이런 말 들은 적 있습니다. 훌륭한 제자는 있어도 훌륭한 스승은 없다고.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훌륭한이라는 자를 붙이면 안 될 것 같고, 스승은 바른 스승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바르게 가르치는 스승은 있어도, 그러니까 훌륭한 그 말이 왜 나왔느냐면은 스승이 훌륭하다고 똑똑한 제자가 나오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스승이 개떡 같아도 지가 똑똑하면은 그냥 똑똑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는 당연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스승을 선택하는 건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지가 멍청하면은 훌륭한 스승을 못 알아봐요. 엉뚱한 데만 쫓아다닙니다. 지가 멍청하면은. 지가 똑똑하면은 훌륭한 스승을 알아봐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란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스승이 훌륭한 게 아니라 제자가 똑똑해서 훌륭한 스승을 알아본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누구 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도 본인의 역량이에요. 저 새끼 못 가르치더라. 저 새끼 별 볼 일 없더라. 나 돈 낭비했네. 그거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왜 그걸 몰라보냐고. 그걸 왜 몰라보냐고. 본인이 선택했잖아요. 그 사람은 성심성의껏 가르쳤는데 왜 그 사람을 욕을 해? 그 사람의 행동거지나 인격이 잘못됨을 욕하는 거는 뭐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욕할 수는 없죠. 본인은 그 가르침을 보고 간 거니까. 결국은 못난 스승을 만난 거는 내가 못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잘나고 못난 스승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열심히 쫓아다녀야죠. 열심히. 물론 한 방에 아는 경우도 있죠. 그 한 방에 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생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냉정하게, 냉철하게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현명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훌륭한 스승을 잘 알아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 기분에 그냥 좋아 보여서 쫓아갑니다. 그러고 이게 아니네 그러고 욕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 하나 사더라도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요. 응? 우리 막 순위 검색해가지고 100원이라도 싼 데 사려고 하잖아. 근데 이거 공부하려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한 1, 2개월 걸리는 것도 아닌데 한번 발들이면은 짧게는 몇 개월부터 1년, 2년, 3년도 헛발질을 할 수 있는 건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저 사람은 내가 가서 배워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가는 거예요.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뭐가 그래 급해. 급할 거 없습니다. 둘러가는 거, 엉뚱한 거, 빨리 가서 엉뚱한 거 배워가지고 시행착오 겪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물론 저는 훌륭한 스승이 되고 싶기는 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없는 사람도 있긴 하죠. 난 훌륭한 스승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항상 뭔가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스승이죠.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스승. 잔소리가 많죠, 제가 사라지는 거는 물 먹으러 가는 겁니다. 오늘은 말이 길어질 것 같아. 풀썰이 많아가지고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스승이란 개념이 없어요. 제자란 개념도 없고 평생 누구를 제 제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물론 자기들은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도 내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학생이지. 나는 그냥 가르치는 선생이고 당신들은 학생이지. 그거는 저는 내가 아직까지는 누군가를 제자를 둘 만한 그런 좀 낯간지러워요. 아유, 무슨 스승과 제자야. 아유, 낯간지럽게. 그 정도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는. 나는 내가 무슨 뭐 제자라 그러면 뭔가 뭐 좀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보살펴야 될 것 같고 뭐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한테 무슨 뭔가 인생을 건 것 같고 난 그런 부담은 딱 싫거든. 부담도 부담이지만 내 스스로가 제자를 둔다라는 것 자체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좀 낯간지러워요. 낯간지럽고 아 무슨 내가 스승이야. 그냥 선생이지.
그래서 뭐 독학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독학을 하는 거는 틀을 못 잡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질서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제 스승님한테서 질서를 배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자산이에요. 큰 자산. 질서를 배운다는 거. 간단히 얘기하면 신호등 빨간불이면 가고 파란불이면은 건너라는 거. 멈추고 빨간불이면 멈추고 빨간불이면 가면 골로 가죠. 파란불이면 가라는 거. 간단한 겁니다.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을 알게 된 거죠. 잡다한 지식을 알려주는 선생들은 많아요. 잡다한 지식을 알려주는 선생은 많은데 전체적인 틀과 그림을 그려주는 스승은 아주 극소수죠. 그거를 그려주려면은 전체를 다 알아야만 됩니다. 음양, 오행, 육신 전체를 다 얼개를 알고 알아야만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의 단초가 들어가 있고 똑똑한 제자는 그 단초를 가지고 하나의 설교들을 만들어냅니다. 스승이 그 설교들을 그려주지는 않아요. 물론 저는 그 설교들을 그려주려고 용 쓰는 인간이긴 하지만 원래는 안 가르쳐주는, 원래 안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안 그려주는 게 맞아요. 맞나? 맞다고들 합니다. 또 내 가치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 틀은 잡아야 돼요. 혼자서 하면은 정말로 특별하게 멘사급의 두뇌가 아니라면은 힘들죠. 10년, 20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은 잡혀 있어야 내가 혼자서 뭘 하더라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기초가 부족해서 기초를 좀 더 하고 배우러 오겠습니다. 백날 만날 기초만 합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수학책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새까만 거. 그 짓을 성인이 되고도 하는 거예요. 뭐든지 공부는 조금 어려운 듯 해야 됩니다. 못 알아듣는 게 3분의 1쯤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 알려고 길을 쓰고 열심히 하죠. 아는 것만 맨날 반복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기본 틀은 배우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틀도 여러 가지 틀이죠. 뭐 내가 말한 틀이 어떤 틀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사회교육원 같은 데서도 명리 기초 강의를 많이 하죠. 문화센터 같은 데서도 명리 기초 강의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그냥 기초. 물론 그 속에서도 이제 목표에 있게 식견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그런 분들한테 또 어떻게 잘 만남이 돼가지고 또 나름대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뭐 예전에는 문화센터 같은 데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애지간한 문화센터 가는 것보다는 유튜브에서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뭐 기초 공부 잘하게끔 잘 돼 있잖아. 만세력도 알아서 뽑고 육신도 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더 체계적인 게 필요하신 분들은 문화센터 가서 하시고 요즘 대학들도 많이 가죠. 뭐 동방대 뭐 저기 뭐 어디더라 또 글로벌 사이버 뭐 이런 데도 많고 근데 그런 곳은 명리 공부를 하기에는 제 경험상 별로 적합한 곳은 아니에요. 뭔가 자기의 레벨업을 하거나 체계적으로 뭔가 이론을 쌓거나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뭐 그 속에 있는 내막을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면은 별로 좋을 것도 없고, 뭐 지금 이 이야기하고 하자는 내용과 별로 이렇게 일맥상통하지도 않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쪽은 나중에 본인이 좀 마르고 달아서 어설렁 어디 뭐 다른 세계가 없나 해서 한번 가보고 싶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냥 초보자들이 덜컥하고 들어가서 공부할 만한 그런 풍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어쨌든 여기 명리학의 단계라고 적어놨는데, 뭐 초급, 중급, 뭐 고급, 뭐 전문가 과정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똑같은 내용, 그냥 반복인 것 같아요. 명리를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전문가 과정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엔 말이 안 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리를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이렇게 나누는 거 봤어요? 없어요. 요리를 그렇게 나누는 데는. 이상하게 이게 통만 그렇게 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일단 나보고 그걸 나누라 그러면은 난 죽어도 깨나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나눌까 그거를? 어떻게 초급, 중급? 그래 어떻게 나누지? 수학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신강약을 나누는 방법을 초급, 중급, 하급으로 나눠? 육신을 보는 방법을 초급, 중급, 고급, 프로페셔널로 나눠?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리고 이제 뭔가 이걸 오픈을 하려고 한 사람들 중에 이제 비법 이런 거 많이 찾아다닙니다. 비법. 비법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비법이라고 하면 비법인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비법이라고 해서 뭐 팔아 드시는 분들이 있죠. 카페에도 보면 몇 군데 카페 보면 가격 셉니다. 3,000, 뭐 4,000. 3,000은 아니에요.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배운대요. 급하신 분은 2, 3일이면 배우고 혹하죠. 그리고 그걸 배우면은 한 방에 그 사람 인생사를 다 풀이해가지고 도사가 될 수 있대요. 그럼 그런 재주 있으면 자기가 돈 벌지. 그 정도 능력 되면은 손님의 줄을 설 건데 뭘 그걸 굳이 그렇게 팔아먹어요? 다 하는 이야기죠. 로또 번호 추첨해 주는 거하고 똑같죠. 로또 번호 그렇게 잘 맞추면 지가 로또에서 돈 벌지 뭐 하려고 로또 번호 추천을 해줘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거죠. 명리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대부분 비법이라고 해서 가보면은 당사주류구나 아니면 전법이거나, 물론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동안에 봤던 바로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대부분 신살류거나 당사주류거나 전법류거나 세 개를 짬뽕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고, 그래서 진정한 사주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사주 명리는 그렇게 몇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비법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물론 있습니다. 단편적이지만은 만들면 돼요. 그 사람들보다 더 세련되게 제가 만들어서 배포할 의향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여기 하면서 무당처럼 보는 법 이런 강의 제가 잘하거든요. 무당처럼 보는 법. 마치 앉아서 자기 집을 훤히 보는 듯한, 어떻게 말하면 되나? 쉬워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런 걸로 책이나 내볼까 싶기도 해요. 근데 육신의 오행적인 원리 입각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근데 잘 맞아요. 비법에 준하는 거죠. 근데 원리는 있어요. 어설프게 당사주류나 이런 건 아닙니다. 만들면 되지 어렵나. 그 강의도 한번, 그것도 특강으로 제가 한번 올릴 생각이에요. 요딴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감동할 것이다. 저는 전혀 써먹지 않지만은 제 체질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써먹죠. 그것도 일종의 점과도 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혹세무민하게 딱 좋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님들하고 상담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주 있게 적어가면서 별 할 말 없으면 그런 한번 던져요. 그냥 가십거리로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것이냐 하면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비법은 없습니다. 그런 비법이 있다면은 명리학이 살아남지 않았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명리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주를 보러 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통변 보러 간다, 통변 받으러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래가 통변이라는 게 사주를 이제 이론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실생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통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가 저걸 갖다 통변 받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마치 점을 잘 보는 점쟁이들은 통변을 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통용이 되는 것 같아. 뭐 저거는 적어놨긴 적어놨는데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통변을 내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기도 개인 교습을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개인 교습. 개인 교습을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배우려고. 저도 개인 교습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한 몇 번 해보고는 다시는 안 합니다. 다시는 안 합니다. 왜냐?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 서로한테 힘들어요. 개인 교습이 왜 효과가 없느냐 하면은 명리의 특성상 그래요.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일단은 나이들이 많아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개인 교습을 원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 적게는 50대 정도, 50대, 적어봐야 40대, 보통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개인 교습을 원하거든요. 나의 한계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개인 교습은 특성상 금액을 작게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받는 사람은 받은 만큼 더 빨리 습득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어도 본인은 수용이 안 되고, 명리라는 것은 느린 건데 빨리 단기간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나는 돈을 그만큼 지불했고 받아들이는 능력은 부족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지 뭐. 그래서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하면 떨어져 나가요. 물론 제 능력이 부족이기도 하겠지만은 물론 그것도
영업 전략이 있는 사람은 틀리겠죠. 빨리빨리 가르쳐가지고 6개월 만에 내가 해줄게, 1년 만에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꼬시면서 가면 되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 교습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도 그분들도 개인 교습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더라고. 그래서 개인 교습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사주를 배워서 혹세무민한다는 둥, 비인부전이라는 둥. 비인부전이 뭐냐면은 비인, 이거 뭐지? 비인? 부전. 부전이라는 건 전하다. 부전. 전하지 않다. 비인. 이건 뭐 사람이 아니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인연이 아니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특별한 자가 아니면은 뭐 부전 전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뜻인데 뭐 그리고 구업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입으로 이렇게 업 짓는다고. 그렇죠. 점쟁이 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상처도 주죠. 상대방한테 상처도 주죠. 그래서 저도 무지하게 조심 많이 합니다. 점쟁이 말 한마디가 안 그래도 힘들게 점 보러 온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기거든요. 모처럼 생긴 희망조차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의기소침해 온 사람, 절망으로 온 사람이 용기 백배에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점쟁이가 뭘 잘 맞추고 못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의지를 꺾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포기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근데 말이 아다르고 으다르다고 그래도 그런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 지나친 조심스러움이 손님들한테는 자신 없는 점쟁이로 보이기도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금극목이라서 손님들한테 나쁜 말을 해줄 때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받은 상처를 알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주고 전달은 다 하지만은 최대한 상처 안 받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구업 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구업이 있는가? 그 사람 뭐 팔자 이야기해주고 조금 악담 조금 했다고 그게 뭐 구업 될까요? 저는 구업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옛말에 팔자 센 놈이 점쟁이 한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뭐 점쟁이들 치고 중병 걸려서 고생 안 하는 놈 없다 그러는데 물론 저도 지금 고생은 중이지만은 점쟁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딱지를 붙이고 싶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혹세무민이니 뭐 구업을 짓는다는 둥 이런 말에는 현혹되지는 마세요. 점쟁이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다만 미래를 예측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너무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충 할 말은 다 한 것 같네요. 할 말은 전말에 다 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서 생각나는 것도 그냥 주저리 한 거고 뭐 그때 명리학의 동향이라고 적어놨는데 명리학의 동향은 점점 손님이 똑똑해져 가니까 점쟁이도 똑똑해져야 된다 뭐 이거죠.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뭔가요? 오늘의 결론. 알아서들 하시라 그겁니다. 원래 인생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점쟁이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 사람 인생을 쥐락펴락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결정에 조금 더 도움을 주고 확신을 주고 하는 게 점쟁이가 하는 역할이죠. 다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뭐 근데 아직까지도 좀 제 세대가 그래서 그런가 누군가한테 점쟁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예요? 그러면 철학관 해요 그러는데 괜히 쑥스러워요. 아직까지도. 이건 제 직업이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멋쩍어서 그런 것 같아요. 멋쩍어서. 왜냐하면 점쟁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괜히 특별한 것처럼 보이잖아. 괜히 주목받는 것 같고 그런 거를 막 주목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선입견 가질 것 같고. 그래서 좀 멋쩍은 것 같기는 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부하는데 혹시라도 철학관을 내실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나? 또 뭐가 필요하죠? 철학관을 내는데 제일 중요한 걸 안 했구나. 쓸데없는 이야기 잔뜩 하고 철학관을 해서 손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집에서 시작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벤트에서 뛰어보고 나중에 독립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방향성은 많습니다. 사무실을 처음부터 낸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해요. 방향성은 다양하고 예, 중간에 잠시 끊겼습니다. 잠시 뭐 하니라고 이것도 한번 끊어서 가네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쉬운 거 없어요. 쉬운 거 없습니다. 뭐 점쟁이라고 철학관이라고 뭐 쉽겠습니까? 철학관이라는 게 정말로 입소문이 나서 찾아오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정말로 특출나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거나 정말로 손님을 잘 다뤄서 잘 맞춰서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시작을 이벤트들을 하죠. 길거리에서 하는 이벤트. 일단은 돈은 되니까. 뭐 그런 곳에서 경험을 쌓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정말 이렇게 사무실을 차려서 하는 게 그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손님 상담하면서 철학관 하면 잘할까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죠. 꽤 많으면은 뭐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바로 사무실 차려라. 일단은 경험부터 쌓아라. 뭐 그는 그 사람 팔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다양하게. 보통 인비로 왕한 팔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오픈하라 그래요. 인비로 해서 비급이 왕한 팔자 같은 경우는 오픈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철학관 차리면은 소문 듣고 올 사람 많거든. 인비나 비시팔자가 그런 거예요. 인비나 비시팔자. 인비나 비시팔자. 그런 팔자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손님층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주저하지 않고 바로 철학관 하라고 하죠. 문제가 저 같은 팔자입니다. 관왕한 팔자, 특히 사랑한 팔자들, 세월이 약입니다. 답이 없어요. 뭐 융통성도 없고 손님 꼬시는 재주도 없고 뭐 어떻게 세월이 약이지. 언젠가 손님이 나를 알아주고 찾아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꾸준함이 미덕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왕도다, 어느 것이 뭐 맞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이 와서 내 생활이 될 때까지 버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사람이 별날 필요가 있죠. 별날 필요가 있죠. 손님한테 뭔가 어필해야 되고 저처럼 점점 떨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대략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제가 전망으로 적어 놓은 게, 동향이나 전망으로 적어 놓은 게 이게 철학관으로 사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새로운 층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 젊어지는 사람들의 질문사항은,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의 질문사항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아요. 똑같습니다. 뭐 돈 많이 벌까요? 뭐 이렇게 애인 언제 생겨요? 뭐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좀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30대에서 40대 이런 사람도 오히려 좀 더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하기도 하죠. 뭐 그건 어디가 제 기준이긴 한데 뭐 오히려 상담하는 점쟁이 입장에서 가볍게 온 사람을 심각하게 만들어서 더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해놓고 나니까 좀 허탈하네요. 사실 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현실이 그러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선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 특강 시작을 한 겁니다. 어쨌든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죠. 물론 뭐 팔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팔자들을 갈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되지만 그건 너무 또 무책임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망이나 신살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보질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공망이나 신살을 쓰는 것 자체를 저는 저기 배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뭐 신살이나 공망만 쓰더라도 뭐 손님 잘 보시는 분들이 있고 뭐 얼마든지 손님들 많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분의 역량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구애받지는 마세요. 구애받지는 마시고 뭐 내가 좋으면 쓰는 거고 내한테 맞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주장을 할 뿐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고 선택하는 방식에까지 제가 개입하거나 할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 취하세요. 그리고 전법 하나 정도는
전법 하나 정도는 구사를 하실 줄 아는 게 편할 거예요. 뭐 육효를 하시든 육임을 하시든. 예전에 육효를 많이 했는데 요즘 육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법 하나만 탁월하게 잘 해놓으시면은 뭔가 곤란한 상황이 겪어지거나 사주의 판단이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타로를 겸하는 거는 철학가를 하는 입장에서 타로를 겸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익숙해 보이지는 않고 손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신뢰를 주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사주를 하는 사람이 타로를 곁들여서 봐준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타로를 하는 사람이 사주를 봐준다? 뭔가 서양과 동양이 뭔가 결합되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고 뭔가 이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벤트에서는 당연히 사주와 타로가 같이 보이는 게 일반이지만은 철학가래에서 사주 보는데 타로 펼쳐놓고 하는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뭐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힌다라면은 뭐 그것도 트렌드겠죠. 뭐 제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니까 일단은 좀 그런 것들은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자긍심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사주의 타로라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 뭐 각자의 몫이니까 그걸 터부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법 하나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뭐 요즘에는 이렇게 양택이라고 해서 이런 집안 풍수, 가상학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쏠쏠하게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전법 하나 정도는 해두시는 게 편할 겁니다. 신상에 좋아요. 저도 가끔 사주보기 귀찮을 때는 점 쳐버리니까. 점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존에 있는 가지고 점을 볼 수도 있는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점이에요. 가령 뭐 사람이 뭐 어떤 사람과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 여러 명을 댑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럼 그 사람 사주 다 못 봐요. 보면 더 헷갈리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지고 토, 금, 금, 화, 수 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내 상황에 맞닥뜨려서 본 거기 때문에 일종의 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팔자에 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고 이 사람 팔자가 화왕하거나 토왕했을 때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것도 일종의 점이에요. 점이란 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나의 기운과 세상의 기운이 통하면 그게 점이에요. 어설프게 점치는 것보다 그런 게 더 잘 맞아요. 잘 맞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알고 있는 이러저러한 내용들 뭐 다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어쨌든 명리학 철학관의 미래는 제가 보기에는 좀 밝아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내 미래를 알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일반적인 컨설팅 말고도 사주라는 컨설팅을 통해서 자기 길을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와 인식의 변화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실 5년 전만 하더라도 뭐 저보고 저한테 와서 사주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해요? 전 그랬거든요. 그럼 사주 공부하면 뭐 별 볼 일 없다고 당신
뭐 전문적으로 할 것도 아닌데 나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굳이 하라고는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손님들한테 저는 열에 아홉이 어디야?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바보죠. 한다 그러면 그냥 와서 공부하라 그러면 돼. 근데 제가 그렇게 주변머리가 없어요. 뭐 하려고 하냐고, 하지 말라고 맨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아니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교양 과목이라고 뭐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해볼만 하다. 예전 같았으면은 해볼만 하다고 이야기는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개척하기 너무 힘든 시장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완이 있고 그래도 공부를 꽤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점쟁이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는 한번 해보라고 해요. 예전에 비해서는 해보라고 하는 게 많아졌죠. 그거는 이쪽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닌 사람 아니라고 하죠. 자, 사람 꼬시는 재주는 없어요.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년 후에는 노후 대비용 유망 직종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빠르면 5년, 10년 후면은 아마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워낙에 시대가 격변을 해서 도대체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참 세상은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제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점쟁이로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으로서 형태로서 입장에서 뭔가 말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이 세계가 어떻다라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참고들 하시고 했으면 합니다.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